한국 아파트 문화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여러분, 잠깐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이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건 30년 후 2050년이 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들 중 상당수가 주거 빈민가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입니다. 에이, 설마 하고 계시죠? 하지만 지금부터 보여드릴 이야기를 듣고 나시면 여러분의 생각이 완전히 바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왔던 아파트 공화국 대한민국의 숨겨진 진실과 미래를 함께 들여다보시죠. 자, 먼저 시간여행을 떠나볼게요. 1970년대로 돌아가 보시죠. 당시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어디서 살았을까요? 단독주택, 그것도 대부분 단층집이나 연립주택에서 살았어요. 화장실은 밖에 있고 연탄으로 난방하던 시절이죠. 그런데 1970년대 말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정부 주도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서기 시작한 거예요. 당시 아파트는 정말 혁신적인 주거 형태였어요. 생각해 보세요. 집안에 화장실이 있고 수도가 나오고 보일러로 난방까지. 당시 사람들에게는 정말 꿈의 주거 공간이었던 거죠. 특히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아파트는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서 성공의 상징이 되기 시작해요. 아파트 한 채 있어야 진짜 중산층이다. 아파트가 있어야 결혼할 수 있다. 이런 말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1980년대 강남 개발이 시작되면서 아파트는 그냥 집이 아니라 투자 수단이자 사회적 지위의 척도가 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를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 하나 사놔야 한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들으셨나요? 이게 바로 그 시절부터 시작된 문화인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게 바로 아파트 키즈 세대입니다. 지금의 20-30대 말이에요. 이들에게 아파트는 어떤 의미일까요? 저한테 아파트는 그냥 집이에요. 당연한 거죠. 단독주택? 불편할 것 같은데요. 보안도 안 되고. 아파트가 편하죠. 관리사무소도 있고 놀이터도 바로 앞에 있고. 맞아요. 아파트 키즈들에게 아파트는 당연한 일상이에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에 들어가는 것, 아래층 놀이터에서 노는 것, 같은 단지 아이들과 어울리는 것. 이 모든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상인 거죠. 흥미로운 통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20-30대의 78%가 아파트를 선호한다고 답했어요. 반면 50-60대는 단독주택 선호도가 상당히 높아지죠.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기성세대는 단독주택에서 아파트로 업그레이드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단독주택의 장점도 알고 아파트의 편리함도 아는 거죠. 하지만 아파트 키즈들은 다르죠. 단독주택의 매력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마당에서 바베큐 파티를 한다고? 그게 뭐가 좋은데? 집 앞에 주차하면 되잖아. 왜 지하 주차장이 불편하다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아파트 키즈들이 자라온 환경을 보면 어디를 가도 비슷비슷한 아파트 단지들이에요. 이름만 다르지 구조는 거의 똑같죠. 이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그럼 현재 상황을 보죠. 202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아파트 거주 비율은 무려 52.8%예요. 국민 2명 중 1명은 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재건축에 큰 기대를 걸고 계시죠. 실제로 강남의 일부 아파트들은 재건축으로 대박을 터뜨렸어요. 15년 전 3억이던 아파트가 재건축 후 20억이 된 경우도 있거든요. 우리 아파트도 언젠가는. 하지만 잠깐 현실을 한번 보시죠. 전국에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가 얼마나 될까요? 수천 개의 단지들이 재건축을 희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재건축이 되려면 얼마나 많은 조건들을 만족해야 할까요? 조합원 80% 이상 동의, 용적률, 여유분 확보, 수익성 검토, 각종 인허가. 정말 험난한 과정이에요. 더 큰 문제는 뭘까요? 요즘은 건설비가 너무 올라서 재건축 자체가 경제성이 없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예전처럼 재건축하면
무조건 대박인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최근 3년간 재건축 추진 단지 중 실제로 성공한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놀랍게도 5%도 안 돼요. 그럼 나머지 95%의 아파트들은 어떻게 될까요? 계속 낡아가겠죠. 30년, 40년이 지나면서.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아파트가 재건축이 안 되면 어떻게 되지? 자, 이제 시간을 앞으로 돌려볼게요. 205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5년 후의 상황을 상상해 보시죠. 지금 199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들이 있죠. 이 아파트들은 2050년이 되면 60년 된 건물이 돼요. 60년. 사람으로 치면 할아버지, 할머니 나이죠. 전문가들은 이렇게 예측하고 있어요. 2050년경에는 아파트 시장이 완전히 양극화될 것이다. 재건축에 성공한 일부 아파트는 더욱 고급화되고, 그렇지 못한 아파트들은 점점 슬럼화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프랑스 파리 외곽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 일본의 낡은 단지 아파트들. 과거에는 중산층이 살던 곳들이 지금은. 더 심각한 건 인구 감소예요. 2050년 우리나라 인구는 지금보다 300만 명 정도 줄어들 전망이에요. 인구는 줄어드는데 아파트는 계속 남아 있다면 당연히 수요가 줄어들겠죠. AI가 빅데이터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40년부터는 아파트 공급 과잉 현상이 심각해질 거라고 해요. 특히 교통이 불편하고 재건축이 어려운 지역의 아파트들은 정말 심각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기성세대와 주거 패턴이 달라지고 있어요. 꼭 집을 사야 할까? 전세나 월세도 나쁘지 않은데? 작아도 역세권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럼 미래의 아파트는 누가 살게 될까요?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어요. 해외에는 100년 이상을 목표로 지어진 장수명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핵심은 뭘까요? 첫 번째, 구조적 내구성이에요. 처음부터 오래 쓸 수 있게 설계하는 거죠. 두 번째, 가변형 구조예요. 시대가 바뀌어도 내부를 바꿀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세 번째, 체계적인 유지관리 시스템이에요.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변화가 시작되고 있어요.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AI를 활용한 예방정비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생활관리 프로그램들도 늘어나고 있어요. 정부도 그린리 모델링 사업, 스마트 아파트 인증제 같은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단순히 재건축에만 의존하지 말고 다양한 방법들을 생각해 볼 때가 됐어요. 리모델링, 리노베이션, 용도 변경. 창의적인 해결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커뮤니티예요. 주민들이 함께 고민하고, 함께 관리하고, 함께 발전시켜 나가는 아파트만이 오래 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살고 계신 아파트는 어떤가요? 이웃들과 얼마나 소통하고 계신가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아파트는 지난 50년간 우리 삶을 바꿔놓은 혁신적인 주거 형태였어요. 하지만 앞으로 30년은 또 다른 도전이 기다리고 있죠. 중요한 건 우리가 이 문제를 미리 알고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30년 후에도 아파트가 여전히 최고의 주거 형태일까요?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집들이 나타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우리 아파트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해결책은 어떨까요? 미래에는 이렇게 바뀔 것 같아요. 어떤 의견이든 환영이에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주거 고민 함께 해결해 나가요.